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28일 금요일 신주의 쿨톡 시작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책을 출판하고 나서요, 오랜 침묵을 깨고 한 매체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지금 여의도 정치판이요,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 보도된 한동훈 대표의 인터뷰를 보고 벌써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중앙일보는 야마를 차기 대통령 임기 3년만 해야 된다. 개헌을 해야 되고 임기 3년만 해야 된다. 이게요, 지금 태풍의 눈이 돼서 여의도 정치판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 좀 살펴보고요. 한동훈 대표의 저 메시지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만에 하나 올해 대선이 열리고, 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전에는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면 안 된다 하는 전제를 달았지만, 만에 하나 올해 대선이 열리고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개헌을 이끌고 3년 뒤인 2028년에 물러나겠다. 지금 현행 헌법은 임기 5년이죠. 5년 단임제입니다. 5년의 헌법상의 임기가 주어지는데 7공화국, 그 6공화국을 마감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서 7공화국을 열고 그리고 자신은 이 헌법상 주어진 5년 임기 다 채우지 않고 3년만 하고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새 리더는 새 체제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이죠. 만약 조기 대선이 있으면 거기서 당선될 새 대통령, 새 리더는 새 체제의 주인공이 아니라 1987년 구체제의 문을 닫겠다는 희생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시대 교체 없이 선수 교체만 하면 우리 사회는 더 잔인하고 극단적인 대치 상황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정치하기에는요, 정치 제도가 더 중요하다. 아니다. 제도보다도 사람, 정치 문화가 더 중요하다. 그 정치의 주역들이 어떠한 정치 문화를 가지고 그 제도를 운영해 나가는가, 이 정치 문화가 더 중요하다. 뭐 이 양론이 있는데, 지금은요, 단순한 정치 문화 교체, 선수 교체,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제도를 교체하고 시대를 6공화국에서 7공화국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사퇴 73일 만에 책을 냈다, 이렇게 물었더니요, 지난 2달여간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이제까지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지난 2달은 성찰의 귀중한 시간이었다 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광장에서 의견을 표출하는 광경도 지켜봤다. 그러니까 반탄 지지층이 자신을 향해서 아주 비난하는, 맹비난하는 그런 목소리도 다 들었다. 그런데 저와 생각과 방향은 다를지라도 귀한 시간을 내 애국하는 마음으로 거리에 나온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분들에게 미안했고 또 그분들을 존중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들었다. 본인의 지금 정치 복귀 움직임에 뭐 부정적인 반응도 많다, 이렇게 물으니까요, 지금은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정치인은 국민의 시간표에, 국민의 시간에 맞추는 게 정치인의 시간이지, 시간표지, 뭐 정치인 아무개의 시간이다, 아무개의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하고 이제 우회적 답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탄핵에 대한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가 그랬더니, 계엄 저지는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 괴롭지만 그 계엄을 한 정치 권력이 계속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현실이다.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방안도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의 책에 다 나오지만요, 처음에는 하겠다고 하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그거를 파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 직무정지 방법은 탄핵 소추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앙일보가 요즘 계엄 사태 이후에 이 개헌의 필요성, 그 국민의 과반, 국민 절반 이상이 계엄의 필요성을 지금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무엇이냐? 한동훈의 이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에도 개헌이 필요하다. 7공화국이 열려야 된다. 그 얘기만 했지 구체적인 개헌 방향 거기에 대해서는 제시한 바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7년 체제는 위대했다. 정치 세력 간의 절제와 자제가 뒷받침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사태 속에 사법부를 겁박하는 반지성적 행태가 등장했을 때 87년 헌법이 처음으로 금이 갔다. 그런데 이번 계엄 정국에서 보면 한쪽에서는 29번 줄탄핵, 이재명 쪽이 그랬죠. 또 다른 쪽 반대편에서는 거기에 맞선다고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꺼내들면서 이 절제와 자제, 이게 무너졌다. 이제는 체제를 바꿀 수밖에 없다. 87년 체제 이제 종언을 고해야 된다. 사실요, 일로 삼김에 대해서 또 삼김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겹다.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좀 뉴페이스 없느냐, 새피 없느냐 그랬지만요. 지금 돌이켜 보면요, 그 삼김이 절제와 자제의 정치를 할 줄 알았다. 헌법상에 비상계엄 뭐 이런 거 다 있었죠. 그게 대통령의 통치권으로서 비상계엄 발동 권한이 다 있고 있었지만요, 그런 걸 동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당도 똑같은 헌법이었어요. 여소야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야당도 탄핵소추 그 권한은 있지만 그걸 함부로 이렇게 남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절제와 자제의 그 정치 문화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그 정치 문화만 복구해서는 안 된다. 제도 자체를 바꿔야 된다. 체제를 전환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개헌 구상이 있는가 했더니 만약 올해 대선이 치러진다면 새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개헌해야 된다. 미국식 대통령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서 2028년 작년 4월에 총선을 치렀으니까 2028년 4월에 또 총선이 있는데 그때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야 된다. 그때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대통령, 새 대통령은 임기 3년만 하고 그냥 물러나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헌법에 의한 7공화국 헌법에 의한 4년 중임제 거기 선거에도 불출마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딱 대통령 3년만 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헌법으로 치러지는 그 대선에도 출마하면 안 된다. 그 3년이라는 시간은 나라를 다시 반석 위에 올려놓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본인도요. 한동훈 본인도 조기 대선에 도전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성공하게 되면 난 3년 안에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고 이제 시대 교체를 하고 6공화국에서 7공화국으로 체제를 전환하고 시대를 교체해서 그러고 나서 나는 물론 깔끔하게 물러나겠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총선과 이 대선을 같이 치르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까지 우리 여소야대가 어떻게 되냐면 5년 단임제 하니까 이 5년마다 한 번씩 뽑고요. 이 총선은 아시다시피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뽑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안 맞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이 뽑혔는데 대통령 선거 바로 직후에 있으면요. 바로 직후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2007년 12월 19일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 다음 총선이 4개월 후인 2008년 4월에 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여당이 집중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여대 야소가 됐어요. 근데 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 2년 이상 지나서 총선이 치러지면요, 대부분 거꾸로 여소야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이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르는 것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이다. 많은 이제 정치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임제 이외에 다른 구상은 없는가? 지역구 의원은 그대로 두고 현행 비례대표 이거를 상원으로 전환해서 중대선거구제로 치르면 상원과 하원, 지금의 지역구는 하원으로 가고 비례대표는 없애고 그 대신 상원으로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뭐 2명에서 5명까지 한 2명 뽑는 걸 보통 이제 중선거구제로 하고 3명 이상 뭐 한 서너 명 이렇게 뽑는 거 대선거구제. 그러면 호남에서도 보수당 의원이 나오고 영남에서도 민주당 의원이 나오면서 지역 구도가 좀 완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거고, 국회는 상원 하원 법안이 통과되려면 하원과 상원 동시에 다 통과돼야 되니까 국회 내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자리 잡힐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개헌 주장은 수많은 정치인들이 했는데 이게 말로만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언행 일치가 안 됐다. 그랬더니 정치인은 쪽팔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어기는 건 정말 쪽팔리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중앙일보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거침없이 답변하던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 관련 질문만 나오면 생각에 잠기고 답변 도중에도 수초간 말이 끊기곤 했다 하면서 지금 상황이 괴롭지 않을 리가 있겠나. 함께 겪은 세월, 윤 대통령과는 20년 직이죠. 함께 겪은 세월이 얼마인가. 만약 제가 정치를 하지 않고 야인이었다면 지금 윤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돕고 싶었을 거다. 윤 대통령도 저에게 도와달라며 어쩌면 헌재에 나와서 변호인으로서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정치하는 저는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대통령 상황을 보며 느끼는 인간적인 고통과 정치인의 판단의 우선 기준, 이거는 분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오늘 한동훈 대표의 이 중앙일보 인터뷰가 아침 조간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지니까요. 와, 진짜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네이버에 여러분들 들어가서 검색창에 한동훈 딱 쳐보면 뉴스가 이렇게 뜹니다. 중앙일보 저 단독하고 그 밑에도 계속해서 1단, 2단을 보면 뉴시스 한동훈 차기 대통령 개헌으로 임기 단축해 3년 뒤 물러나야, 그 3단도 보면 세계일보 한동훈 차기 대통령 개헌 이끌고 3년 뒤 물러나야. 그러니까 한동훈의 중앙일보 인터뷰 이게 지금 단독을 달고 나왔기 때문에 언론사는요 뭐 좀 이렇게 그 타사 기사를 가급적이면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타사가 단독으로 낸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받아 적기가 좀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이 가급적이면 인용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폭발력이 있다, 파괴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모든 매체가 지금 다 받았습니다. 모든 매체가 다 받았어요. 저 2단 하단에 보면 조선일보도 한동훈 차기 대통령 개헌 이끌고 3년 뒤 물러나야, 그 조선일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 조중동, 그래도 조선일보는 자기들이 1등 신문이라고 생각하는데도 감독님 그 조선일보 한번 클릭해 보실래요? 이렇게 이거 하잖아요. 중앙일보 인터뷰. 그 조선일보도 이건 받아야 되겠다. 워낙 그 메시지 파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한동훈의 차기 대통령이 4년 중임제로 개헌해서 7공화국을 열고 3년 임기만 채우고 2028년에 물러나야 된다. 이게요, 일파만파, 정치권을 일파만파가 돼서
정치권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정치권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가? 지금 보수 매체, 진보 매체 할 것 없이요. 그래도 좀 생각이 있는 매체는 이번에 그 개헌과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현행 육공화국 헌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개헌해야 된다. 이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거기에 딱 불을 붙였어요. 일파만파가 돼서 이러는데 이재명도요. 이재명은 지금 개헌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개헌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입니다. 저 현행 헌법으로 되면 5년 다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일단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나고 나면 자신은 그때 가서 개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한자라 걸쳐놨는데 지금 이제 한동훈이 불을 지펴갖고 지금 이게 여의도 정치판을 뒤흔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재명도 자신의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게 확 대비가 될 겁니다. 임기 3년만 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 물러나겠다는 한동훈과 뭔가 미련이 남아서 뭔가 새로운 시대 구상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는 이재명과 딱 구분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의 저 개헌 구상 있지 않습니까? 저게 한동훈의 독자적 작품이 아닙니다. 조금 양식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렇게 가야 된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고요. 오세훈 시장도요. 이 오세훈 시장 같은 중앙일보예요. 오늘 한동훈 대표 중앙일보 인터뷰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은요. 저기 보니까 12월 24일에 중앙일보 이정민 기자와 벌써 직격 인터뷰를 통해서요. 오세훈 시장도 한동훈 대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다 개헌 약속해야 되고 다음번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하고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야 된다. 지금 뭐 한동훈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나 오세훈의 저 12월 24일 인터뷰나 싱크로율이 99.9%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저때 저 인터뷰 했을 때는 반향이 사회적 반향, 정치적 반향이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그다지 크지 않았는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여의도 정치판에 태풍의 눈이 돼서 정치판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한동훈발 개헌론이 앞으로 이 여의도 정치판에 태풍의 눈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